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영도와 다정이 닥터 알로 뽑기에 완전 진심이었는데요. 도대체 얼마를 쓴 거죠? 뽑기 업체가 나빴어요. 확률을 그렇게 놓으면 안 되죠. 닥터 알로우랑 배드 초이스를 같은 크기로 붙여놓으면 고객들은 획득할 확률이 똑같다고 생각할 텐데 닥터 알로우처럼 잘 안 나오는 레어 아이템이 있었다면 따로 명시를 해놨어야죠. 다정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이드미러 영도와 다정이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잘 아는 CCTV 다정엄마의 통화. 둘이 왠지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다정이가 전화를 늦게 받고 꾸물꾸물대길래 영도라던가 영도 같은 게 옆에 있는 건 아닌지 묻는 다정엄마. 와, 진짜 인생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나 봐요. 엄마들은 왜 모르는 게 없죠? 거기다가 딸이 절대 영도를 바꿔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전화기 밖으로까지 들리는 큰 목소리로 너의 전화기를 영도 귀에 갖다 대라고 라고 말하는 센스. 옆에 있는 영도 다 들리는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닌가요? 피자집 알바비 계좌이체 해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가서 줘야 하나 아님 네가 한번 올래요. 이건 무조건 오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니 계속 반말하다가 갑자기 반존대. 이거 설렘 포인트인데 홍 사장님이 다정엄마 이런 점에 반하셨나봐요. 영도는 다정이와의 사이를 내외는 아니고 위아래 하는 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영도의 마음은 4층에서 새는 물로 자꾸 채워지고 있는 양동이처럼 다정이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중인데요. 물 새는 건 괜찮냐 묻는 다정에게 영도는 이제 괜찮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천장에서는 계속 물이 새고 있었는데요. 한 방울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서 잔잔했던 수면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다정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정이에 대한 마음으로 차고 있는 영도의 모습을 양동이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3화 양동이에 똑똑 떨어지는 물을 보며 큰일이군 이라던 영도 기억하시나요? 이때 양동이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양동이에 물이 바닥에 자작자작 깔려 있더라고요. 즉 양동이의 물을 영도가 꾸준히 비워주고 있는 건데요. 물을 비우면 뭐해요? 금방 또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즉 영도가 아무리 다정에 대한 마음에 선을 위아래로 그으려고 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자꾸 다정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걸 양동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정에게 받은 닥터 알로우를 책상 한켠에 놔두었던 영도는 책상 가장 정면, 잘 보이는 곳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닥터 알로우가 사라진 걸 알고 안가영에게 11번 전화를 한 걸 보면 영도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도 너무 잘 알겠잖아요. 영도가 다친 줄 알고 맞은 병원에 찾아온 다정에게 영도는 방탄유리 아니고 그냥 유리여도 괜찮고 깨지면 병원 오면 된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다 라고 굉장히 정신병원 의사로서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영도가 하마터면 할 뻔했던 말이 영도의 진심이겠죠. 누군가 붙잡고 일어나도 된다. 그 누군가가 나였으면 좋겠다. 뭐야, 영도 목소리에 꿀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영도에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린 생명 말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은 그런 여자로서 다정을 느껴야 한다는 건데요. 안가영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각방을 쓰며 진짜 내외를 했던 영도. 영도가 다정이의 손을 만져보고 싶어하고 다정이의 입술이 영도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화 예고를 보니 비닐봉지 한가득 귤을 들고 다영이가 있는 4층 계단을 바라보고 있는 영도. 다정이 엄마를 좋아하는 홍씨 아저씨가 제일 처음 줬던 게 검은 비닐봉지에 든 귤이었어요. 그 다음은 떡이었고 이번엔 꿀이었는데요. 우리 영도도 끼다정한테 귤부터 차례대로 떡이랑 꿀까지 갖다 바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다정이 엄마가 영도랑 통화를 했던 장면을 톱어볼게요. 다정이 엄마는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와 강릉에 있는 한 여관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그 순간이 담긴 사진을 액자에 담아뒀습니다. 그때 자신이 했던 용기 있는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며 아이 둘을 혼자 키워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마주친 힘이 없어 보이는 아주머니는 딸이 의사랑 결혼하는데 흠이 될까봐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산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집 아주머니는 결혼하는 두 집안 중에 한 집이 너무 기울면 그것도 좀 그렇다는 말을 했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다정엄마지만 그런 말을 듣고서 기분이 좋을 순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사소한 거짓말도 못해서 합격의 목걸이를 걸어준 영도가 마침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 신경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영도랑 친하면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고도 남긴 했을 텐데 친구가 아니라 통화를 못하고 있다가 다정이 옆에 마침 영도가 있으니 아주 자연스럽게 영도의 생각을 물어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줌마 이야기를 꺼내며 난 그렇게 시들시들한 조팝나무처럼 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나도 다정이도 예쁘고 씩씩하다고 말하며 영도의 생각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영도는 너무 알 것 같은데요 라는 말로 다정이가 예쁘고 씩씩하다는 말을 긍정하며 다정엄마에게 두 번째 합격 목걸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정민이 사망한 현장에서 딱 마주친 닥터 체이스와 주영도. 이안은 도대체 그곳에 왜 간 거죠? 혹시 영도가 말했던 그거, 범인은 범행 현장으로 꼭 돌아온다. PC방에 있던 뒷모습만 나온 한 남자가 뉴스에 나온 닥터 체이스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닥터 체이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사막까지만 해도 닥터 체이스가 진범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회에서 이안이 보여준 모습은 꼭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안이 소시오패스라면 지금의 모습은 연기일 가능성이 높지만요. 최정민과 이안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실종 아이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입양하는 나눔 제일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요. 형사가 찾아간 보육시설에는 교환할 때가 한참 지나 보이는 너덜너덜해진 칫솔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텔 VIP 투숙객 특이사항을 보면 이안은 어메니티 중 칫솔을 매일 10개씩 채워놓도록 요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어린 시절 나눔제일기도원에서 받았던 학대는 이안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안의 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깊은 바다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한 이안은 수면 위로 보이는 밝은 빛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서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튜브에 묶어둔 밧줄에 발이 걸려 끝내는 위로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이 꿈이 이안이 처한 상황을 의미하는 듯 했어요. 바닷속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둔 것은 이안의 비밀, 아마 그가 저지른 범죄가 되겠죠. 최정민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비밀이 영원히 바닷속 깊은 곳에 묻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밝은 세상으로 나오기 직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했던 행동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발이 묶여 밝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듯 했는데요. 진짜 범인으로서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 1순위는 당연히 닥터 체이스입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영도가 의심스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전 영도랑 다정이 커플의 진심이라 영도가 범인이면 절대 안 될 것 같지만요. 그런데 닥터 체이스 말고 2명 더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긴 합니다. 바로 두 쌍둥이가 있던 보육시설의 가짜 목사인데요. 불법 보육시설을 운영한 가짜 목사는 김씨인데 입양을 보는 아이들은 모두 홍씨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이름 옆에 의문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또 이안의 출생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불법 입양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입양을 한 사실들을 숨긴 것 같은데요. 가짜 목사가 이 사건의 모든 흑막이고 오히려 최정민과 닥터 체이스 모두 이 사건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최정민의 쌍둥이 이안이 진범이라는 건 좀 뻔하잖아요. 물론 그 목사의 딸 같은 사람이 아버지 물건을 형사에게 전했으니 가짜 목사가 죽었다면 진범이 아니겠죠. 3회에 등장한 영도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9급 빌딩 2층으로 이사온 수의사 서하늘. 일단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서하늘이 범인일 수도 있는 이유가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인은 현장으로 돌아온다. 9급 빌딩 2층이 비어 있었지만 최정민이 죽은 이후 2층으로 들어왔다는 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검은 고양이 고릴라 때문입니다. 3회에서 서하늘은 턱 쪽에 상처가 있었는데요. 지난밤에 검은 고양이 릴라한테 핥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밤은 최정민이 죽던 날이에요. 그리고 최정민이 떨어진 차 앞으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었습니다. 왠지 이 사건 장소에서 이 고양이한테 핥혔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도가 심장 수술을 할 때 옆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2018년 6월 이정범 형사가 칼에 찔리고 뇌사 판정을 받은 날, 서하늘은 영도와 함께 병원 옥상에 있었습니다. 영도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영도의 품에 안겨서 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회 예고편을 보면 어떤 사람의 나레이션이 내가 널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잊지 마 라고 나오더라고요. 왠지 이 말이 영도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 죽여줬다는 말로도 들렸습니다. 물론 진범은 유서에 이정범 형사를 죽인 이유는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도의 심장이식과는 관계가 없던 사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가 두 주인공의 친구 정도의 배역으로 나올 것 같진 않고 요즘은 왠지 착한 배역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의심이 되더라고요. 다정은 어린 시절 그 교회에 딱 한 번 갔다고 했습니다. 책을 받으러 말이죠. 그런데 다정은 일부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다정은 그 교회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다정은 교회에서 책만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고 동생은 종 모양 초콜릿을 받아 이불 밑에 놔뒀다가 엄마 몰래 초콜릿 묻은 이불을 빨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정에게는 그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누구나 그렇듯 다정 또한 7살 그 시절 기억이 전부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 최정민에겐 다정이 기억하지 못하는 다정과의 추억이 있는 듯 싶은데요. 과연 다정과 최정민의 어린 시절에는 어떠한 일들이 더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좀 불안한 시그널이 떴어요. 영도는 2018년 6월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영도의 심장이식 수술을 담당했던 선배는 가을에 그러고 별일 없었냐고 묻는데요. 2020년 가을에 영도에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망설이는 영도에게 안가영은 심장수술 10년 후 생존율 그거?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 우리 영도 생명에 위험신호 들어온다는 떡밥 아니죠? 영도랑 다정이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